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미친 교육을 변혁 실행하는 교육실천가 옥봉쌤입니다. 오늘은 대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 변혁의 시작과 끝이 바로 대학이라는 겁니다. 대학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꿀 수가 없고, 대학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대학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대학이 끝없는 경쟁과 치열한 입시 전쟁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입시 교육이 바뀌지 않고는, 대학이 바뀌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교육 정책을 시도를 했지만 대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입시 정책을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실시를 했지만은 대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교육개혁과 대학을 새롭게 하는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은 대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교육을 새롭게 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기관을 벗어난 대한교육의 모습을 통해서 공교육의 장점을 취하고 새로운 교육의 변화의 장점을 취해서 대한교육을 진행을 한 거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 개인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학 진학이라는 문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한 것이죠. 결국에는 대학 문제 앞에서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혁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이다. 대학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개혁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을 썼지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 방법. 바로 국민운동을 시작한다는 부분인 거죠.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킨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갑질하는 기업들, 이윤 추구의 목적인 기업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질하는 기업들의 물품을 불매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의 따끔한 맛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만약에 문제라면 대학을 안 가기 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안 가기 운동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정원이 약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한 해에 5%씩만 대학 안 가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매년 2만 5천 명씩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1인당 학비를 800만 원 정도를 잡았을 때 대학의 재정은 매년 2천억 원씩 감소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대학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학 안 가기 운동을 통해서 대학은 개혁이 되고 변화의 물결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면 대학은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대학, 무슨 말입니까? 큰 배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진리와 사랑과 자유를 추구하는 대학의 본연의 학문의 길, 상아탑의 장소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이 교육 사업이 아니고, 이와 더불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출신인 그 아이들이 40만 명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학 정원보다 10만 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외국 학생으로 겨우겨우 충당하면서 학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정원의 감축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있어서는 2023년까지 5만 명의 입학 정원을 줄이고 50개의 구조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학령 인구가 30만 명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컨대 2030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이 20만 명 이상 줄 것이고 대학은 150개 정도가 구조조정되든지 퇴출될 것입니다. 사라질 대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결국 대학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개혁의 구조 가운데서 국민운동으로 대학 안 가기 운동과
학력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의 쇠기를 박는 방법이 바로 학벌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몇 년 전부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학벌차별금지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와 정부에서 간단한 법만 통과시키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학벌로 인한 차별을 하는 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학벌차별금지법에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 학벌로 인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임금도 고졸과 대졸이라는 그 학벌차별로 말미암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진에 있어서도 학벌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세 가지 사실만 학벌차별금지법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대학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벌차별금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차별금지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학벌에 따라 정부기관에서도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제도를 즉 경력과 나이 순으로 임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직무의 숙련도와 일의 난이도와 일의 경험도 따라서 임금을 주자고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난색을 표명합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금년부터 시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나 직무의 숙련도나 난이도나 위험도에 따라서 동임임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든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억 원 정도 들여서 5, 6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을 가지 않겠죠. 누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저라도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 임금을 받는다면 저라도 대학을 안 가겠습니다. 결국 대학 개혁의 길은 국민운동으로 비진학하는 겁니다. 대학 안 가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업의 물품을 불매하듯이 대학 불매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1년에 5%씩만 줄이게 되면 대학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동일 임금을 주고 직무에 따라서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면 그 누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대학을 새롭게 하고 입시 교육을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학 변혁, 대학 개혁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친 교육을 변혁, 실행하는 교육실천가 옥봉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